이번엔 매수자가 부담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합산 방법. 이거는 유권 해석이 이렇게 최근에 변경된 거거든요. 이제 손피 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손피 거래. 손에 쥐는 프리미엄. 요거의 준말이 손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매수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득하는 사람이겠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 거래를 합니다. 내가 저 물건을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양도자가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대요. 그러니까 양수자가 너가 내야 될 양도세 내가 내줄게 하고 거래하는 게 이제 손피 거래입니다. 이때 그러면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실제 지급했다고 하면은 나는 이 부동산을 팔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저 매수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합산될 때 이 양도세 계산 방법이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피 거래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손피 거래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권 해석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부담해야 될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종전에는 양도 가액에 포함돼야 할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계산이 최초 한 번 1회 한해서 발생하는 양도세액만을 양도가액에 합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바뀌었거든요. 언제부터? 20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럼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에요. 양도세율이 60%입니다. 보통은 아파트 분양권에서 이런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양도하면 세율이 몇 프로죠? 70%. 그리고 1년 이후에 양도하면은 2년 넘었다 할지라도 몇 프로죠? 60%입니다. 굉장히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세율이 60%가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방소득세나 기본공제는 무시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종전 해석대로 최초 1회만 양도소득세를 합산하면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보세요.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고 세율이 60%가 적용되면은 1회 거쳐가지고 산정된 양도소득세는 3천만 원이겠네요.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대요. 그럼 기존의 양도차익 5천에다가 3천이 합산되고 세율을 60% 적용하니까 4,800만 원. 이 세금을 이제 양도자가 내야 되는데 이거를 매수자가 이렇게 내면 끝났었거든요. 근데 현행 해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 4,800만 원은 아까 3천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얹어져야겠네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얹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 X값으로 놓고 그 금액을 산정해 보면 이런 산식이 이루어져요. 5천만 원에다가 뭔가를 얹었어요. X라고 하고 세율이 60%입니다. 그 금액이 X가 돼야 돼요. 그 X값을 산정해 보니까 7,500만 원입니다. 한번 검증해 볼까요?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있는데 내가 7,5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세율을 60% 곱하니까 7,500이네요. 어떻게 돼요? 양도세 부담세액이 훨씬 더 늘었죠. 4,800만 원만 매수자가 부담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7,5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 해석을 모르고 있는 매수자들은 한 번 것만 내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유권 해석이 변경돼 가지고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속 반복적 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X값을 산정해 가지고 그 X값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세액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손피 거래는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